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LVOT 옵스트럭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이제 개괄적인 부분을 다 좀 준비했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더 늘어지지 않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HCM 에서 LVOT 옵스트럭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그리고 인터벤션 치료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아시는 것처럼 LVOT 옵스트럭션은 HM 컴포넌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스팅 상태에서 검사할 때는 실제로 옵스트럭션이라고 진단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때 발살바 매뉴얼로 환자에게 열심히 숨을 참고 힘을 주라고 하면서 진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septal의 하이퍼트로피가 발전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HCM 환자에서 에브노멀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마이트랄 밸브의 그 리플렛이 리던던시 하다는 것과 파필러리 머슬이 안테리어 디스플레이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은 LVOT 옵스트럭션을 조장을 시킬 수가 있고, 인트라카디악 프레셔를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리플렛 코압테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MR을 이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하이퍼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고 이스케미아와 릴렉세이션이 비정상적으로 프롤롱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심부전이 발생이 높아지게 되고 서바이벌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실에서 검사할 때는 약 50%의 환자에서 실제로 LVOT 옵스트럭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히 이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충분히 에포트를 발살바 매뉴얼을 충분히 잘 하지를 못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자마다 검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에코를 시행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컨벤셔널한 옵스트럭션의 크라이테리아는 픽 프레셔 그레디언트 30이 되겠지만, 30이 넘지가 않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엑서사이즈 에코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이럴 때 픽 프레셔 그레디언트 50이 넘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경우에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의 스레스홀드가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플로우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50이 넘으면 바로 LVOT 옵스트럭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심텀의 유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보케이션 엑서사이즈를 해서 옵스트럭션이 진단 기준에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스트럭션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패솔로지가 되겠는데, 마이오카디알 콘트랙틸리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프릴로드 또는 애플로로드가 이제 감소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하고 이제 환자마다 피지컬 컨디션에 의해서 베리에이션과 그 디펜던시가 이제 그 다르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일상의 변화나 음주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또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그 레스피레이션의 변화에 의해서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니셜에 레스팅에서 높지 않더라도 충분한 프로보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에비던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옵스트럭션의 패턴은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션으로 이 기존의 다른 그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픽스드 옵스트럭션에 비해서 훨씬 더 미드 투 레이트한 그 피크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치료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이제 그 호전시키는 것이 뭐 다른 어느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린시플을 역전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은 약물뿐만이 아니고 약물 아닌 방법으로도 중요한 저희가 이제 환자들에게 항상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고, 탈수되지 않게 조심하고 비정상적으로 웨이트 로스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약을 잘 먹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먹지 말아야 하는 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서 비뇨다일레이터를 잘못 쓰지 않게 조심하거나 디곡신을 쓰지 않고 또 다이렉티스는 꼭 필요한 만큼만 미니멀 도즈로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옵스트럭션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게 이제 그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는 APB 잘 조절되지 않느냐, 만약에 APB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옵스트럭션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의 플로우에서 더 앞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 이번에 이제 여름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앞서의 강의에서 저희가 잘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서 드럭 트리트먼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 블로커는 퍼스트 첫 번째로 연구가 된 그런 그 HCM 옵스트럭션의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실제로 찾아봤을 때 RCT를 시행한 것이 그렇게 그 오래 전부터 확립된 그런 연구의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확인한 그런 RCT 연구에서는 환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피리어드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컴패리즌을 해봤더니 LVOT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의미 있게 떨어지고 또 환자의 심텀도 임프로브 되었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아웃컴을 보였지만 역시나 이것이 이제 그 스몰 코호트이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 피리어드가 짧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이제 착안해서 더 나은 이제 베타 블로커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그 베타 블로커를 충분히 쓸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베라파리민이나 딜티에진 같은 그런 이제 논 DHP 칼슘 채널 블로커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고 클래스 1의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LVOT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너무 높거나 또는 RBSP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것이 펄모너리 이데마를 프로보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생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이 약 자체는 그 바소 다일레이터리 액션을 이제 프로모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봤을 때 또 이것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가 최근에 없다는 사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연구들이 지금 30년도 지난 연구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심텀이 임프로브 됐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시안 페이션스를 그 대상으로 한 뭐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클래스 1 그 메디케이션으로는 1A 안티 아리드믹 에이전트가 되겠는 그 디소피라마이드가 되겠고 이것도 권고 사항으로는 업투 맥시멀 도즈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낮추고 엑세사이즈 캐패시티를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 QT 프롤롱게이션을 조심하라는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약제는 이제 HCM 환자는 HCM 하나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 동반해 있거나 또는 이제 레날 펑션을 프로텍션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동반해서 약을 많이 쓰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이 HCM 자체의 그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약제 이제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온전한 이제 치료에 방해가 되는 그 드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쓰거나 또는 바소다일레이터가 필요하거나 또는 이뇨제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디컴펜세이션이 심하거나 샥 상태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컨트라 인디케이션 되는 약제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앞서 저희가 이제 잘 들었던 마이오신 아이티페이스 인히비터는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클래스 2A의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추후에 뭐 헤드 투 헤드 컴패리전이 퍼블리시되고 우리가 많은 증거가 쌓이게 되면 더 우리가 자신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로 격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로는 대개는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서 심텀을 릴리브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나타낸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약물과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봤을 때는 HCM과 관련되어 있는 아웃컴에서는 역시나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는 것이 더 우위하게 이제 나왔고 오버럴
죄송합니다.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서바이벌이 서지컬 트리트먼트 군에서 임프루브먼트를 이제 보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HN과 관련되어 있는 서바이벌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왔는데, 역시나 우리가 그 새로 어떤 약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그 약제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질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싱코페 히스토리가 있거나 여전히 LVOT 그레디언트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인베이시브한 트리트먼트를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서저리로 가장 많이 사용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septal 마이액토미가 되겠고, 가장 프로미넌트하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부분을 프록시말에서 디스탈까지 서지컬 리섹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호전이 되고 sen과 관련되어 있는 MR이 해결이 되고, 또 이제 그 엑서사이즈 카파시티가 호전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견하지 않았던 블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septal 디펙트가 생긴다거나 AR이 생긴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제 너무 고령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항상 이제 선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알코올 septal 에빌레이션 경우에는 septal 퍼포레이터 아터리를 찾아서 우리가 스카를 만들어서 이곳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낮추고 심텀을 이제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이제 장점을 동호하는 시술적 치료가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그런 라지 볼륨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이 리스크를 이제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고화되는 사용이 아닐 것 같고, 이건 역시나 AV 블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7에서 20%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되냐, 시술을 해야 되냐, 역시나 이제 고민이 될 그 여러 이제 환자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두드러지게는 만약에 septal thickness가 30 이상으로 상당히 두꺼워져 있거나 resting pressure gradient가 100 이상으로 상당히 obstruction이 심할 경우에는 서저리를 선호하게 되고, 또 비정상적인 파필러리 머슬의 그 애브노멀리티가 있거나 리플렛의 일롱게이션이 있거나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가 있으면 역시나 당연히 서저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저리가 충분히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거나 코모비디티가 심하거나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은 환자에게서는 역시나 수술적인 치료로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RCT 연구가 없다는 것이 좀 우리가 향후에 연구를 한 방향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으로 비교했던 연구를 하나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아웃컴을 하나는 이제 서바이벌, 하나는 리인터벤션의 레이트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서바이벌에서는 수술이나 에이블레이션이 큰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 역시나 에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서 다시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의미 있게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이제 RCT 연구가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드 캐비티 옵스트럭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이제 레스 커먼하지만 이 환자들 역시 심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충분한 치료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지만 리스폰스는 아직 서브 옵티멀하다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에피카시와 이제 롱텀 아웃컴을 충분히 연구한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해서 관련한 이제 서지컬 아웃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를 찾아봤을 때도 그렇게 충분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았고, 한 연구에서는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지컬 아웃컴을 이제 비교했을 때는 숏텀 그 모탈리티는 충분히 이제 효과가 이제 있다고 이제 밝혀져 나왔지만, 아직도 이제 추후에 많은 연구가 이쪽 영역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도 진단에서 우리가 충분한
그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옵스트럭션 환자를 좀 덜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보케이션과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1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베타 블로커와 칼슘 채널 블로커도 아직까지 그런 충분한 에비던스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에이시안 파퓰레이션에서 그런 이제 그 약물의 이제 리스폰스가 다른 웨스턴 그 컨트리의 파퓰레이션과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서저리와 또 다른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이제 그 좋은 약물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잘 팔로우업 해보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